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요, 심야 괴담의 사연 중에서도 유독 오래 마음에 남았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사연이 좀 특이한데, 그냥 고양이 인형, 다들 한 번쯤 어릴 때 갖고 놀았을 법한 여러 고양이 인형 있죠. 예를 들어서 옐로우 키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문구점이나 문방구, 인터넷에 흔히 파는 그런 평범한 인형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인형에도 사연이 있다라는 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판사와 배심원, 변호사도 있는 진짜 재판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증거물로 이 인형이 나온 순간에 재판정 전등이 일제히 나갔다 들어왔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서 이제 배심원들이 인형을 다 확인할 때까지 계속이 됐고요. 정전 신고도 없었고 전기 시설에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면 어땠을까요? 법정 한복판에 불빛이 미친 듯이 깜빡이는데요. 그 이유를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도망칠 수도 없고 그 좁은 공간 안에 이런저런 이야기 들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 다리가 좀 많이 후들거리고 있었을 거야. 판사도 배심원도 방청객도 다들 그 순간만큼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못 찾았을 테니까. 자, 처음 이 이야기를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치. 근데 이거는 그냥 넘길 이야기는 아니고요. 방송용으로 지어낸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릴 겁니다. 엄청 끔찍해요. 오늘 그 사건의 전말과 법정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왜 아직도 안 끝난 건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1999년 봄 홍콩입니다. 침사추라는 이 동네에서 지금도 관객들이 많이 가는 번화가인데요. 밤이 되면 네온 사인이 낮보다 더 화려하게 켜지는 곳이에요. 화려한 거리 뒤편, 좁은 골목 안에 그 안쪽에서 전혀 다른 세계가 돌아가고 있었고요. 23살 여성 한 명이 있었는데 이름은 판만이라고 합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던 여성이었고요. 이제 갓 돌진한 아들이 하나가 있었고, 사진 속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그냥 평범한 젊은 엄마예요. 밤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잠드는데 그냥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삶이지. 홍콩이라는 도시가 원래 그렇잖아요. 화려한 간판에 각자 생활을 힘겹게 이어가는 곳이고, 이제 그날 그 판만이라는 분이 돈 문제를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 액수 자체는 크지는 않아. 아마 하나로 치면은 한 50만 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은 한 번 긁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카드로. 근데 그 작은 빚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집어삼켜 버렸다면 여러분들 좀 믿을만 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납득이 될까? 50만 원이잖아. 작은 돈은 아니야. 그렇다고 큰 돈도 아니죠. 그런데 이 50만 원 때문에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 빚을 갚으라고 찾아온 사람들은요, 보통 우리 사채업자나 이제 독촉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침사추의 한 아파트에 그랜빌 로드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판만이를 그대로 끌고 갔어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간 뒤로는 한 달 넘게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해요.
밖에서는 화려한 네온 사인 엄청나게 반짝이고 있었고, 그 불빛이 닿지 않은 건물 안쪽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지옥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그 건물은 사람들이 밤마다 지나가는 그 번화가 뒤편에 있었거든요. 코앞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지나간 사람들은 무시했던 것일지 아니면 몰랐던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가해자는 총 4명, 34살 남성 진문락, 27살 양승조, 21살 양위륜, 그리고 진문락의 여자친구였던 14살 소녀 1명. 이 소녀는 나중에 법정에서 아퐁이라는 가명으로 불려요. 나이 어린 소녀까지 이 감금에 가담했다는 사실이요, 이 사건을 더 끔찍하게 소름 끼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 아퐁이라는 아이가 그저 단순한 가해자로만 남지 않았다는 사실. 넷은 마약을 하면서 판만이를 가둬놓고 계속 학대를 해요. 철사로 목을 매달고 파이프로 때리고,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짓이란 짓은 선을 완전히 넘어서 행동들이 반복된 거지. 언제? 한 달 넘게. 이 판만이라는 몸에는 성한 곳이 없었다고 해요. 마약에 취해 있어서인지 죄책감이란 감정 자체가 마비돼 있던 거지. 상대방이 오히려 고통스러워할수록 엄청 즐기면서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판만이는 그 방 안에 숨을 거둡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고통. 갓 돌이 지났다던 그 아이는요, 엄마가 왜 더 이상 집에 오지 않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란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오래 고통 속에서 죽으면 원한이 얼마나 깊을지. 죽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이 돼가지고서 오히려 지방령이 돼서 남아있게 돼버리거든요. 그 자리에 눌러붙게 되는 거야. 죽는 순간까지도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살고 싶다고. 아이를 다시 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근데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원인이 한 명의 여성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1990년대 후반 홍콩이라는 도시는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그 시절 홍콩은요, 반환을 앞두고서 사회 전체가 어수선했어요. 화려한 야경 뒤로 조직폭력이 상당히 뿌리 깊게 내려 있었고, 이런 무리들 사이에서 소소한 채무 문제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라지는 일이 드물지는 않았지. 판만이 사건도 그런 어두운 배경 속에서 벌어진 일 중에 하나입니다. 유독 이 사건이 올해의 그 회자가 되는 거는 그 잔혹함의 정도가 다른 사건들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죠. 가해자였던 진문락, 저도 진씨인데 같은 진씨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험악하기로 소문난 인물이고요. 판만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걸려든 거죠. 덫이죠. 처음에는 몇만이 협박 정도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라는 거지. 뭐 요즘 시대로 봤을 때는 뭐 사채업 혹은 개인돈 뭐 이런 금융인 거겠죠. 제4금융, 5금융에 속하는 것을 빌렸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실 것 같은데 너무 잔인하긴 하지 마십시오. 위법 행동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자, 여기서부터가 이 사건이 정말 특이한 지점이죠. 판만이가 죽고 난 뒤에 가해자들은 시신을 은폐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잔혹한 거죠. 시신을 훼손한 뒤에 머리 부분을 삶아서 뼈만 남긴 다음에 어린이용 헬로키티 봉제 인형 안에 넣고 다시 꿰맸어요.
나머지 시신은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처리를 했는데 자세한 거는 말하는 저도 속이 거북해가지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 시청자분들이 좀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했으면 덜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매니저를 보고 있는 이제 은우도 보면요, 저 친구도 범죄자입니다. 네, 구라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 사람의 생명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 속에 숨었다는 그 사실이 이 사건에 유독 잊혀지지 않게 만든 이유예요. 처음에 이걸 좀 접했을 때 저도 좀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 방 안에서 판만이 말고도 이걸 지켜본 사람이 하나가 더 있었고요. 14살 아퐁이란 사람입니다. 그저 그냥 진문락의 여자친구였을 뿐이고 남자들의 협박과 강요 속에서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던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분명히 판만이라는 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매일 보고 듣고 있었을 텐데도요. 그리고서 그 방 안에서 계속 살아야 했대요. 그 14살 꼬마는요. 인형이 놓여있던 그 방에서 밤이 오는 게 무서운 거였지, 그 아이한테는. 처음에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잠들었던 아폰 귀에서 방문을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고, 처음에 바람인가 했더니 흔들림이 점점 심해지고요. 문틈 아래로 피가 묻은 손이 쓱 들어와서 바닥을 더듬었대. 마치 본인을 찾으려는 것처럼. 아퐁은 침대 구석으로 몸을 최대한 움켜 넣었고요. 오늘 무사히 넘어가기를 빌고 있었지. 한 일주일쯤 지나서였을까요? 다시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온몸이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과 함께 시작을 냈고, 이제 눈은 떠지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야. 눈동자만 굴러서 방 안을 살폈는데 그 손이 이불 속까지 파고들었다는 거죠. 낯설고 뒤틀린 손끝이 발목을 스칠 때 아퐁은요,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퐁의 귓가에는 그 목소리만 맴돌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들렸대요. 너도 당해봐. 너도. 이게 14살짜리 아이가 매일 밤에 겪은 일이었어요. 자기가 그 죽음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매일 밤 그 아이를 짓눌렀던 거지. 이거는 단순 악몽이라고 볼 순 없죠. 죄책감이 심하면요, 사람은 원혼의 기운을 더 예민하게 느끼거든. 아퐁은 그 방 안에서 남은 판만이의 원한을 몸으로 매일 느끼며 버티고 있었던 거죠. 자, 견디다 못한 아퐁은요, 결국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어린애가 장난 전화한다고 생각을 했고, 꿈에 귀신이 나왔다는 말을 선뜻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전화를 받은 경찰은 화를 내면서 끊어버렸고, 대체 몇 번째 전화냐면서 무시하기 바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다음부터예요. 그 무렵에 그랜빌로드 인근에서 비슷한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동네 주민들, 근처 식당 손님들도 하나같이 머리 없는 여자가 골목을 돌아다닌다고 말을 해요. 서로 짝이라도 한 듯이. 이것 때문에 경찰서의 전화통은요, 불이 날 정도였고, 상가 근처에서 수상한 여자를 봤다는 신고, 밤중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신고까지부터 해서 다양한 신고가 들어가요. 처음에는 경찰들도 반신반의했는데
귀신을 어떻게 잡느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도 그 신고들을 완전 무시할 순 없었죠. 이제 목격된 장소가 서로 짠 듯이 겹쳤으니까.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원혼이 힘을 쓸 때는요, 딱 한 사람한테만 나타나서 끝나는 경우보다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좀 보이는 모습들도 있거든. 왜냐면 나를 알리는 거야. 나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를. 그러고 소문이 만들어지고요. 그 소문은 믿음이 되고 강한 힘을 가진 혼이 만들어지는 거죠. 판마니의 원한이 그만큼 깊었다는 거죠. 여러 사람의 입을 빌리고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필사적으로 알리려고 했고, 한 사람의 신고는 무시할 순 있어도 10명, 20명이 같은 얘기를 하면요, 무시하기가 어렵잖아요. 판마니오는 그거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몽글이 어서오세요. 어느 날 맨발에 찢어진 옷을 입은 아퐁이 직접 경찰서로 뛰어들어옵니다. 도와달라고. 안 그러면 머리 없는 여자가 자기를 죽일 거라면서 엉엉 울면서 경찰을 찾아가요. 경찰이 아이를 따라서 그랜빌로드 31번지로 갔을 때 건물에 가까워질수록 코를 찌른 악취가 났고요. 그 순간 경찰들도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걸 직감을 해요. 경찰이 그 방 안을 수색했을 때 처음 별다른 거를 찾지를 못했고, 옷장, 침대 및 베란다 창고까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시신이 있을 만한 곳에 하나같이 텅 빈 거지. 이럴수록 형사들의 마음속은 불안이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건 분명해. 근데 어디에도 없는 그 느낌이야. 그러다가 눈에 띈 게 있죠. 봉제 인형. 별다른 거 없이 그냥 평범한 인형인데 어딘가 이상하게 묵직하게 보였던 거죠. 이제 눌러보니까 몸통이랑 팔, 다리는 다 푹신하게 눌리는데 딱 머리 부분만 뭔가 단단한 게 막혀서 안 들어가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머리 쪽에는 다시 꿰맨 흔적이 있었고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열었을 때요, 안에서 나온 건요, 판마니의 두개골입니다. 이제 법학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신원을 확인을 하고 나머지 위에도 하나하나 수습을 했거든요. 홍콩 전체를 뒤흔든 사건, 전모가 드러난 거죠. 이후에 홍콩 언론에서는 이걸 두고서 근래 없던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대서특필을 했고요. 현장에서 출동했던 그 경찰 중에 일부는요, 진짜 오랜 경력이 있는데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나중에 회고를 하죠. 방 안 곳곳에서 남은 흔적들이 한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는지 그대로를 보여줬어요. 이제 강력반 형사들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잔혹한 일이 벌어졌을까 해요. 근데 저는요, 이 부분에서 좀 다르게 보는 건 있습니다. 무당이잖아. 사람이 죽으면 혼이 몸을 떠나. 근데 그 몸이 온전한 곳에 묻히지도 못하고 막 조각조각 흩어지고 은닉되잖아요. 그럼 그 영혼은요, 편안할 수가 없는 거야. 내 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이승과 저승 사이를 계속 떠도는 거죠. 이제 무속에서도 이거를 원혼이 찾아 헤맨다고 하는데 산 사람도 내 그 물건을 잃어버린 찾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몸이잖아. 그 시기에 목격이 됐다는 머리 없는 여자는요,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 자기 몸을 찾아서 헤매던 판마니의 원혼이라는 거죠. 우리 그 한국 영화 중에 파묘 있죠, 여러분들. 파묘에서 보면은 최민식 씨가 나올 때 그 산소에서 파묘를 하고 했는데 할머니 이를 누가 가져갔냐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파묘를 왜 해요? 꿈에서 조상이 나와서 계속 파묘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이빨을 가져간 범인이 손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를 돌려주고서 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죠. 다시 좀 원래 컨텐츠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재판이 시작이 되고 6주에 걸친 재판이었고요. 홍콩은 사형제도가 폐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이 됐어요. 진문락, 양위륜 종신형 선고를 받고, 양승조도 종신형이었다가 나중에 18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아퐁은 사건을 신고하고 수사협조한 정황이 인정이 돼가지고요, 교도소 대신에 소년재활시설로 보내졌어요. 이제 당시의 판사는요, 진짜 홍콩에서 보기 드문 잔인한 사건이라 평가를 했고요, 법정이 들어선 가해자들은 죄책감 없이 당당한 태도였다고 합니다. 방청객들은 당연히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제부터가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배심원들에게 직접 보여주려고 지시한 순간이 있는데, 그게 옐로키티 인형이에요. 판마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인형이죠. 배심원 한 명 한 명이 돌아가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법정 안에 있던 전등이 일제히 깜빡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정전 신고도 없고 전기 이상도 없었고요. 잠시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전원이 인형을 다 확인할 때까지 계속됐다고 해요. 배심원이 인형에서 눈을 떼는 순간 거짓말처럼 조명이 안정됐다고 하고요. 여기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목격을 한 거니까, 자, 이거를 무속인으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원한을 품고 죽은 혼이잖아. 내 죽음을 알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억울한 거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 흔적을 안고 있으니까 알리는 시그널이 아닐까. 그 순간이요, 판마니의 혼이 마지막으로 그 법정에 함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증거라고도 봐요. 영적으로 봤을 때도 나 여기 있어요, 나 억울해요 증언하는 거거든. 마지막까지 증빙하는 거니까요. 이제 우리가 구슬할 때 비슷한 순간이 조금 있어요. 이제 억울한 혼을 불러가지고 넋두리를 시킬 때요, 자기 원한을 다 쏟아내고 나면요, 그 순간에 촛불이 갑자기 크게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향 연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운을 아껴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쏟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판마니온도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을 해요. 자기 죽음이 좀 공식적으로 밝혀지는 그 법정에서 기운을 아낌없이 쏟은 거지. 근데 이 이야기는요, 끝이 아니에요.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에 재활시설에 있던 아퐁의 방문에 누군가가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판마니가 또 찾아온 줄 알고 있었던 아퐁은 덜덜 떨면서 문을 열었고요, 문에는 아무도 없었고 대신에 누군가가 나지막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남아있었어요. 고마워. 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였죠. 그 죽음에 가담했던 아이였는데 결국엔 몸을 찾아주고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린 것도 아퐁이었죠. 이제 판마니의 마지막 인사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망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염치는 있는 거죠. 이제 저희 무속에서는 이거를 은원이라고 좀 표현을 해요. 은원이 갈린다 라는 표현이죠. 원망할 사람이 끝까지 원망을 남기고요,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한테 은혜를 갚는 거지. 아무튼 간에 이 재판에서는 홍콩 사회에 오랫동안 그림자를 남겼다는 거죠.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일이거든요. 이제 홍콩 범죄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된 사건 중에 하나로 남아요. 사건이 자극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판만이라는 이 사람이 원한,
그리고 죽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한국도 똑같지 않을까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달라, 알아달라, 이런 원원들이 다 있잖아요. 이제 무속에서도 몸이 훼손된 채로 죽은 혼을 위해서 특별한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몸이 온전하지 못한 채 떠난 혼은요, 저승길도 제대로 못 찾는단 말이 있어. 그래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몸을 대신할 집 인형, 종이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혼을 완전히 담아 가지고서 보내드린 절차를 거쳐요. 조각난 몸을 대신해 가지고 새로 할 몸을 대체해 주는 거지. 그렇게라도 위안을 삼아주기 위함인 거죠. 억울하게 죽은 혼이 왜 오래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단순히 미워하는 마음? 아니야. 내 죽음에 관해서 알리고 싶은 것도 많고, 한이 어떤 한일까가 문제인 거죠. 꿈에도 나타나고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원어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게, 몸을 찾고요, 이름을 불리고 죽음이 진실에 좀 세상에 알려질 때요, 그때 좀 편안하게 좀 자리를 찾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제 무당들, 무속인들이 늘 강조하는 게요, 억울한 죽음은 절대 그냥 덮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진실이 밝혀져야 혼도 사람도 다 같이 편안해지죠.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신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살인사건처럼 극단적인 게 아니더라도요, 이제 억울한 죽음이 그냥 묻혀버린 경우들이 많잖아. 20년도 더 지난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걸 보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옐로키티, 그 캐릭터 때문이라도 좀 문제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이고요, 웃는 얼굴에 하얀 고양이고, 그 익숙함과 사건의 잔혹함 사이 간극이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의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게 아닐까? 어쩌면 그 판마니의 혼도 그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하고 순수한 상징 속에서 자기 흔적을 남김으로써 절대 뭐 잊혀지지 않게끔 하려는 거일 수도 있고요. 일단 오늘 이야기는요, 익숙하고 귀여운 이제 캐릭터 안에 숨겨진 참혹한 이런 사연을 말씀드려봤어요. 이제 판만이라는 이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홍콩에 보면은 이제 온갖 사건들이 되게 많았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아퐁이라는 아이 마음도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판마니의 혼을 좀 편안하게 해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아이를 그냥 많이 아프지, 그 아퐁을 재활시설로 보낸 거는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좀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서 무서우셨는지 어떠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법정의 불빛보다도 그 14살 아이가 밤마다 벌벌 떨면서 아침을 기다렸을 그 시간이 훨씬 더 마음에 남지 않을까요? 이런 말이 있죠. 아이는 죄가 없다. 어른이 문제다. 어른이 죄다. 아무튼 이제 그 판마니의 혼이 부디 편안한 곳에 가셨기를 빌면서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시리즈별로 매번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컨텐츠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준비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요, 억울한 죽음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지. 저는 이제 이 사연들, 에피소드들 안에 있는 진실까지 함께 짚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